하지만 너로 인해 한없이 단순한 행복이 우리 몸에 퍼져나간다. 제가 십적독서에서 엉망진창의 법칙이라고, 그렇다면 막 책을 여러 가지를 읽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에 얼마나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보면 책을 보면 막 그죠? 무슨 고3 때 재수할 때 역사 만점 맞으려고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 제가 이게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번에 오면서 뭐라고 써졌냐면, 현대사회는 오로지 자신의 돈을 위해 자신의 존재는 망각하는 태도이다. 이게 이제 저도 괜히 쓴 척하면서 써놓은 건데, 이 소유냐 존재냐의 책은 제목만 봐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내 존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하려고 내 존재를 포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술에 바쳤다. 그것은 바로 자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누리던 자유를 책에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친 자유만큼 책의 완성도는 높아지리라. 이게 완전 소유냐 존재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근데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제 책을. 니체가 그러죠. 피로 써라. 피로 써라가 뭡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써라는 말이지만, 목숨은 뭐예요? 제가 자유입니다. 그죠? 내 자유를 갈아서,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 보면 3년이 넘도록 골드문트는 사랑의 쾌락 말고 그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 없어선 안 될 것을 예술에 바쳤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였다. 이 골드문트도 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쇼팽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바쳤죠. 근데 이 소유냐 존재냐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뒤에 보면 예술을 창작하면서도 인생을 그 대가로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을 즐기면서도 숭고한 창조 정신을 단념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대체 불가능한 것일까? 라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있으면서 소유도 할 수 없느냐? 소유냐 존재냐? 막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 뇌가. 이거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고 막 행복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죠. 제가 자라는 의식이 자라나는 게 느껴지고, 그 자라난다는 자체가 여러분 좋아하는 돈으로 따지면 내 몸값이 10억도 벌 수 있고 100억도 벌 수 있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이건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돈을 벌어 받겠습니까? 글만 쓰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망권 독서가들이 서로 만나면 얘기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이렇게 결국은 뭔가가 다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철학들이. 그러면 책을 왜 읽어야 되냐라고, 또 이 질서 너머에서 237쪽에 예술품을 사라. 당신에게 말을 거는 작품을 구입하라. 진정한 예술품은 당신의 삶에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진정한 예술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제한된 프레임에 갇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지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필요하다. 초월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위협적인 도전 과제를 이겨낼 수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자신 너머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고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연결고리란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예술작품을 사라라고 하는데,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그런 창이 필요한 겁니다. 질서 넘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식 넘어, 내 몸값이 1억짜리에 있는데 10억짜리에 있는 그 의식 세계, 그 세계와 연결해주는 창. 여러분,
이게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창. 요 너머에 10억, 100억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고. 이거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야, 창. 이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있어야 너머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인 거예요. 우물 안에. 그냥 그래서 나는 연봉 5천만 원짜리면 5천만 원짜리 안에서 그냥 낙타의 삶으로 내가 그냥 내 등에 짊어진 짐만 지고 나는 그냥 요 우물 안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와 이런 거 진짜 우아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앉아갖고 우와 이러고 있었어요. 우와 이 너머의 세계. 그럼 그 너머의 세계를 돈만의 세계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돈만의 세계로 이끌어주다가 책은 또 다른 창을 열어줍니다. 돈으로 막 쫓아가다가 돈 창을 열고 있었어, 내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세계를 또 열어줘. 그러면 이 세계가 여러분,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세계가 열어져서 제가 말한 엉망진창의 세상들이 저의 삶을, 그러니까 우주가 작다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주가 작다라기보다는 제가 언젠가는, 나는 우주에 있는 우리는 모두 그 우주에 떠도는 암흑 물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과 나도 암흑 물질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만약에 죽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암흑 물질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린 다 하나인 거예요. 우주도 하나고 내가 우주다. 그리고 책이라는 게 저는 이 인간의 대지 정말 나는 너무 힘들다. 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느낌 드시면 이 인간의 대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보다 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 살아납니다. 거기서 살아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생텍쥐 페리가 비행조종사였죠. 나는 생텍쥐 페리가 소설가냐 비행사냐 라고 묻는다면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사예요. 소설가는 제2의 직업이고 이 사람은 비행사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비행사예요. 결국 그리고 생텍쥐 페리는 마지막 비행에서 실종됐죠. 그때 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죽기 직전 돈키호테 그 알론조 키아나는 지금 나가면 죽어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거기 종부터 시작해서 사촌 조카부터 해서 다 말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돈키호테는 안 거죠. 마지막에라도 나는 진짜 내 삶을 드디어 어린아이의 삶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곧 나가면 죽을 줄 알지만 간 겁니다. 생텍쥐 페리도 돈키호테랑 똑같은 거예요. 생텍쥐 페리의 삶 자체가 가지 말라고 한 비행 다 말렸죠. 하지만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종됐죠. 그래서 저는 생텍쥐 페리는 비행사로 태어난 사람이고 비행사예요. 근데 이 실제 사막에 불시착했던 경험을 소설로 만든 건데 여기에서 정말 죽음의 신기루 환상까지 다 보고 맨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막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물을 얻게 됩니다. 물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저는 이 물에 대한 이 생텍쥐 페리의 표현이 여러분에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물, 너는 맛도 색도 향기도 없다. 그러니 너는 정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를 알지 못한 채 너를 맛본다. 너는 생명의 필수적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이다. 여러분, 저는 책이 생명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로 인해 감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쾌락이 우리에게 스며든다. 저는 책을 통해서 너무나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우리의 몸에서는 우리가 체념했던 모든 힘이 되살아난다. 낙타의 삶처럼 우리가 체념하고 살았던 그걸 되살아나게 해주는 게 여러분 이 책이에요. 너의 은총으로 우리 몸에는 우리 가슴에서 메말랐던 모든 샘물이 콸콸 흘러 넘친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또 너는 가장 섬세한 것이며 대지의 요람에 있는 순수하디 순수한이다. 산화 마그네슘이 섞인 샘물 옆에서 사람은 죽을 수 있다. 소금물로 된 호수를 지척에 두고 사람은 죽을 수 있다. 이슬의 양이 2리터에 이른다 해도 식용으로 완전히 정제되지 않아 거기에 약간의 소금이 섞였다면 사람은 죽을 수 있다. 너는 조금의 혼합물도 받아들이지 않고 추호의 변질도 용납되지 않는다. 너는 까다로운 여신이다. 하지만 너로 인해 한없이 단순한 행복이 우리 몸에 퍼져나간다.
한없이 단순한 행복이 퍼져나간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단계의 독서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쾌락, 최진석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고 대표, 저를 고 대표라고 부르는데 고 대표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급 쾌락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고 대표는 앞으로 인생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라고. 그 최고의 쾌락이 뭐냐면 독서에서 오는 쾌락을 제가 알았다라고 최진석 교수님이 저와의 대화 속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 쾌락이 니체가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단계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막 그죠? 재밌겠죠? 저는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의 책,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얘들이 막 연결되고 그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여기가 열리고 이런 독서 이런 단계에 오시면 돈 다 부자의 정의에서 저는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내가 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책을 더 보고 싶죠. 책을 보고 싶고, 일주일에 5일씩 제가 도서관에 남이 시켜서,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딱 까놓고, 아니 내 발로 내가 가는 거잖아. 나는 먹고 살 만큼 돈, 그리고 가게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일주일에 아침마다 5일씩은 도서관에 왜 갑니까? 신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신나니까. 재밌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키즈 카페 가자고 왜 쫄르겠어요? 신나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신나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아마도 제가 아까 이 책들 여러 개를 연결하시면서 설명할 때 제 표정을 다시 한번 돌려서 봐보세요. 진짜 신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이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 쾌락을 느끼시길 바라고, 낙타의 단계시라면 빨리 사자의 단계로, 빨리 아닙니다. 순서를 거쳐서 사자의 단계로, 사자의 단계에서 어린 아이의 단계가 되셔서 어떤 타인을 살리는, 우리 지구를 살리는, 우주를 살리는 그런 일과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도 행복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를 정말 살아야 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아내시고, 그렇게 살다가 낙타로 살지 마시고 어린 아이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책과 함께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